안녕하세요. 한국어를 공부하는 여러분들을 위한 한국어 팟캐스트, 토토의 한국어 팟캐스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전날 잠을 잘 자지 못해서 오늘 조금 피곤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제가 어제 퇴근을 하고 나서 너무 피곤해서 낮잠을 잤거든요. 저녁에 1시간 정도 잠을 잤더니 밤에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잠을 늦게 잤어요. 이렇게 잠이 오지 않을 때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야식입니다. 여러분들은 야식 드시는 거 좋아하시나요? 저는 야식을 즐기는 편은 아니지만 가끔씩 이렇게 잠을 늦게 잘 때 야식을 찾아 먹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의 야식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야식이라는 말, 한국어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실 텐데요. 밤을 의미하는 밤 야자와 음식을 의미하는 식을 합쳐서 야식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자면 밤에 먹는 음식을 야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이 야식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밤에 먹는 음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루의 스트레스를 푸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친구와의 즐거운 수다 타임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유튜브나 넷플릭스와 함께하는 나만의 힐링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은 저와 함께 한국의 야식 문화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제일 먼저 야식을 먹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국 사람들은 왜 야식을 먹는 걸까요?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은 특히 배달 문화가 많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밤 12시가 되더라도 배달 어플을 키면 배달이 가능한 여러 가게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배달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한국 사람들의 생활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한국 사회의 생활 패턴은 굉장히 바쁘고 빠릅니다. 밤 늦게까지 공부를 하는 대학생들도 있고 회사에서도 밤 늦게까지 일을 하기도 해요. 특히 대학생들은 시험 기간에 도서관에서 늦은 시간까지 공부를 합니다. 직장인들은 밤 늦게까지 일을 하는 야근을 하기도 하고 직장 사람들과 함께 회식을 하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 집에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밤 10시나 11시에 집에 돌아오게 되면 굉장히 배가 출출해지겠죠. 그리고 또 하나 드라마나 넷플릭스를 보면서 야식을 먹는 문화가 있어요. 주말 밤에 혼자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거나 치킨을 시켜서 먹는 그 시간.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친구 같은 존재가 되어주는 게 바로 야식 먹는 시간입니다. 저도 예전에 친구랑 새벽에 같이 연어회와 떡볶이를 시켜 먹으면서 2시간 넘게 수다를 떤 적이 있어요. 오늘 하루가 정말 힘들었지만 이 음식 하나로 위로받는다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한국 사람들은 야식을 즐기게 되었는데요. 그럼 이 야식 음식으로는 어떤 것들이 인기가 많은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야식의 절대 강자라고 할 수 있는 치킨입니다. 한국에는 특히 치킨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후라이드 치킨, 양념치킨, 파닭치킨, 간장치킨, 마늘치킨 등등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프랜차이즈 치킨 브랜드들도 정말 다양해서 어느 브랜드를 고르느냐에 따라서 맛과 스타일이 달라집니다. 양념치킨, 숯불치킨, 후라이드 치킨, 파닭치킨 뿐만 아니라 요즘엔 새로운 느낌의 치킨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팔도 비빔면이라고 하는 인스턴트 라면이 인기가 많은데요. 이 팔도 비빔면과 치킨을 콜라보해서
팔도 비빔 치킨이라는 게 나오기도 합니다. 또 요즘에는 굉장히 바삭바삭한 치킨이 트렌드이기도 해요. 요즘 한창 인기가 많은 치킨은 크크크 치킨이라는 치킨입니다. 자음인 키읔을 사용한 치킨인데요. 굉장히 바삭바삭한 치킨이라고 합니다. 저도 크크크 치킨을 한번 먹어본 적이 있는데 저는 후라이드 치킨 파는 아니어서 제가 좋아하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먹었을 때는 맛있었는데 몇 조각 먹다 보니까 조금 질린 적이 있어요. 하지만 이 치킨과 함께 빠질 수 없는 조합이 있습니다. 바로 맥주인데요. 이렇게 치킨과 맥주를 함께 먹는 걸 줄여서 치맥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도 한국에 와서 한국식 치킨을 드셔보시게 된다면 이 맥주까지 함께 주문해서 치맥 조합으로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양념치킨을 좋아하는 편인데요. 양념치킨도 맛있지만 요즘에는 대파가 많이 올라간 파닭치킨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늘 끌리는 스타일에 따라서 종류별로 다양하게 주문해서 먹을 수 있다는 게 이 치킨의 매력이 아닐까요? 아무튼 야식 메뉴 1등은 이 치킨이었습니다. 두 번째, 야식 메뉴 2등이라고 할 수 있는 음식은 바로 라면입니다. 저도 특히 잠을 늦게 자게 되는 날 이 라면이 너무나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한국에서의 라면은 단순한 인스턴트 음식은 아닙니다. 창의력의 결정체이자 국민들의 애착이 가득 담긴 음식이에요. 특히 밤에 너무나 배가 고플 때 그 라면을 끓였을 때 냄새만으로도 사람이 굉장히 행복해지거든요. 또 이 라면을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여기에 함께 넣는 재료에 따라서도 맛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달걀, 치즈, 대파, 쌈장 등등 넣는 재료에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대로 취향껏 조리해 먹을 수 있어요. 저는 라면을 끓일 때 달걀을 넣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이 달걀을 반숙으로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완숙으로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매콤한 라면에 달걀을 넣게 되면 고소한 맛까지 함께 즐길 수 있어서 저의 최애 조합은 라면에 달걀 1개입니다. 사실 한국 라면은 국물 라면만 있는 게 아니라 국물이 없는 라면도 굉장히 다양해요. 국물이 없는 라면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실 불닭볶음면 종류도 있고 팔도 비빔면이나 짜파게티 같은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불닭볶음면은 잘 먹지 못합니다. 제가 매운 걸 잘 못 먹기 때문인데요. 매운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나 혹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매콤한 음식을 먹고 싶어 할 때 많은 친구들이 불닭볶음면을 즐겨 먹더라고요. 편의점에 가더라도 라면을 조리해 먹을 수 있는 코너들도 있고 한강과 같은 유명한 명소에 가더라도 즉석 라면 기계가 있어요. 밖에서도 쉽게 라면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야식으로 먹을 맛있는 간단한 음식을 찾으신다면 이 라면도 너무나 추천드립니다. 라면을 종류별로 드셔보시면서 또 내가 원하는 재료들도 한 번씩 넣어보면서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는 라면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야식 메뉴는 족발과 보쌈입니다. 족발이라고 하는 건 돼지 발을 말합니다. 저는 사실 어릴 때는 이 족발과 보쌈을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너무 기름진 느낌? 왠지 먹으면 살이 찔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잘 먹지 않았는데요. 어른이 되고 나서야 이 족발과 보쌈의 참맛을 알았습니다. 특히 족발은 콜라겐이 많아서 피부 건강에 좋기로 유명하기도 하고 이 보쌈은
김장했을 때 김치와 함께 먹으면 정말 조합이 꿀조합이에요.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보통 족발과 보쌈은 배달로 많이 주문해서 먹어요. 집에서도 만들어 먹을 수 있지만 이 배달로 시켜 먹는 족발과 보쌈, 여기에 함께 막국수까지 먹었을 때 정말 제대로 된 야식 한 끼를 즐길 수 있거든요. 특히 저는 이 막국수까지 시켜서 함께 먹는 걸 좋아하는데요. 막국수는 일종의 비빔국수 중 하나예요. 국물이 있지는 않지만 빨간 양념인데 새콤하기도 하고 매콤하기도 하고 이 매콤달콤한 양념에 버무려진 막국수와 쫄깃쫄깃한 족발 보쌈을 함께 먹었을 때 정말 맛있습니다. 지금 족발 얘기를 하니까 또 이게 군침이 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족발을 시킬 일이 있다 하시면 꼭 막국수까지 주문해서 함께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야식 메뉴는 바로 분식입니다. 분식이라고 하는 건 떡볶이, 순대, 튀김 같은 것들을 말해요. 이 떡볶이도 야식의 절대 강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요즘 한국에서는 다양한 느낌의 떡볶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마라떡볶이, 마라 로제 떡볶이, 로제 떡볶이 등등 다양한 맛의 떡볶이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식 메뉴 중에서도 상당히 중독성이 강한 음식들이에요. 그냥 떡볶이만 먹어도 맛있지만 전 여기에 튀김까지 함께 먹을 때가 정말 좋더라고요. 이전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한국에는 1인 문화가 많이 발달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떡볶이 가게들에서는 떡볶이를 1인분만 판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1인 떡볶이 세트도 판매하고 있어요. 혼자 먹기에 적당한 양의 떡볶이와 순대, 튀김까지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 메뉴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만약에 한국에 혼자 여행을 오시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 떡볶이 1인 세트를 주문하면 밤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저는 특히 떡볶이 국물에 튀김을 찍어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튀김은 야채 튀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야채 튀김 드셔보신 분 계실까요? 그리고 또 저는 최근에 마라떡볶이라는 걸 먹었어요. 이 매콤한 알싸한 마라 소스를 떡볶이에 넣은 그런 음식이었는데요. 매운 걸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의 취향에 정말 딱 맞는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야식 메뉴는 바로 피자입니다. 한국 피자는 토핑이 다양하고 푸짐하기로 유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한국 사람들이 든든한 야식을 먹고 싶을 때 이 피자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고기 피자, 고구마 무스 피자, 단호박 피자, 쉬림프 피자 등등 같은 피자라고 하더라도 올라가는 토핑에 따라서 맛이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한 조각에 모든 걸 올려서 먹는 느낌인데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피자를 먹을 때 피자만 먹는 게 아니라 오븐 스파게티 또는 치킨까지 세트로 배달해서 먹기도 해요. 한국에는 피자나라 치킨공주라는 브랜드의 치킨집, 피자집이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피자와 치킨을 세트로 주문할 수 있습니다. 세트의 이름도 피치 세트예요. 피자와 치킨을 합친 그런 세트입니다. 또 최근에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먹방 유튜버이신 분이 이 피자를 더 맛있게 먹는 방법도 알려주셨는데요. 피자 2조각 위에 스파게티를 한 움큼 넣어서 피자로 덮어서 샌드위치처럼 먹는 방식을 소개해 주셨어요. 아직까지 저는 그렇게 먹어본 적은 없지만 방송에 나온 다른 분들은 예상 외로 토마토 소스 맛이 잘 어울려서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에 야식으로 피자를 먹게 된다면 피자와 오븐 스파게티까지 꼭 주문해서 이렇게 먹어봐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자를 먹을 때 피자의 엣지라고 하는 그 꼬다리 부분도 여러 가지 옵션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 피자 꼬다리 부분을 치즈를 추가하는 걸 좋아합니다. 치즈 크러스트를 추가하는 걸 좋아해요. 아무튼 또 피자 얘기를 하니까 피자가 먹고 싶은 그런 저녁입니다. 이렇게 한국의 야식이 발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발달한 배달 덕분이에요. 한국에서는 어플로 주문을 하면 20분에서 30분이면 맛있는 음식을 문 앞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기사님이 어디까지 오셨는지 실시간으로 위치 추적까지 가능해졌습니다. 내가 피자를 주문하고 나서 어플을 보면 기사님의 지금 위치가 어디인지 대략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기능은 없었던 것 같은데 요즘 세상이 참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배달 기사님들께서는 엄청난 센스까지 가지고 계신데요. 집에 배달 음식을 가지고 도착을 하더라도 띵동 버튼, 초인종을 누르지 않는 기사님들도 계십니다. 예를 들어 집에 아이가 있다거나 강아지가 있는 경우, 혹시나 아이가 잠에서 깨거나 강아지가 짖을 수도 있어서 초인종을 누르지 말아달라고 입력을 하면 기사님들께서 초인종을 안 눌러주시기도 하더라고요. 대신에 음식이 도착하면 기사님께서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전송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문 앞에 음식을 잠깐 두더라도 음식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다만 혹시나 누가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 너무 오랜 시간 바깥에 방치하는 건 좋진 않겠죠. 만약에 내가 야식을 먹고 싶은데 가족들이 모두 잠을 잔다. 그런 경우에도 배달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기사님께 미리 초인종 누르지 말아주세요 라고 남기면 분명 문 앞에 조용히 두고 가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한국에서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 추천하는 어플들은 크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이런 어플들이 대표적이에요. 같은 음식점이더라도 어플에 따라서 할인을 다르게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음식을 주문할 때는 여러 가지 어플에서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는 것도 좋겠죠. 이런 야식이라고 하는 음식도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야식을 먹으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어요. 가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날, 요리하기 너무 싫지 않나요? 저는 특히 이럴 때는 매콤한 음식을 찾아 먹는 것 같은데요. 매운 떡볶이를 먹고 땀도 좀 삐질삐질 흘리다 보면 스트레스가 풀리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야식을 먹으면 스트레스를 풀 수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다음으로 친구, 가족, 연인들과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같이 새로 나온 메뉴들도 먹어보고 좋아하는 음식을 함께 공유하면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저는 특히 고등학생 때 학교 끝나고 친구들이랑 편의점에서 야식 먹는 걸 좋아했어요. 어른이 된 지금까지도 그때 친구들이랑 참 재밌었지 하면서 즐거웠던 추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맛을 계속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프랜차이즈 음식점들에서는 자꾸만 새로운 맛을 개발하고 신메뉴를 출시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다양한 맛에 도전해 보면서 이 미식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장점만 있지는 않겠죠. 야식의 첫 번째 단점은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밤에 이런 고열량의 음식을 먹다 보면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또 밤에 이런 음식을 먹고 바로 누워버리면 역류성 식도염에 걸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식은 너무 자주 즐기지 않는 게 좋겠죠. 두 번째 단점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도 좀 쉬어져야 하는데 음식을 잔뜩 먹고 잠을 자게 되면 잠을 자는 데에도 방해가 된다고 해요. 세 번째 단점은 체중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음식을 먹고 바로 잠을 자면 소화할 시간도 부족하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칼로리를 소모하지도 않는데요. 그게 바로 체중의 증가로 이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밤에 야식을 먹으면서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건 참 좋은데 지금보다 살이 더 찌면 큰일 나기 때문에 체중 증가의 걱정으로 야식은 잘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가벼운 야식 메뉴도 인기가 많은데요. 배가 너무 고플 때 닭가슴살을 먹거나 현미밥을 먹거나 샐러드를 먹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헬시 야식도 인기가 많아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하는 야식 조합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조합은 매운 떡볶이에 연어회 조합입니다. 저는 매운 걸 잘 먹지 못하는 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매운 떡볶이와 함께 생연어회를 주문하는 걸 좋아합니다. 매운맛도 조금 즐기다가 가볍고 입을 정화시켜주는 연어회 조합이 저의 최애 야식 조합입니다. 만약에 생연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면 매운 떡볶이와 함께 주먹밥을 만들어서 먹는 걸 추천드릴게요. 주먹밥이 있으면 매운 음식을 먹더라도 어느 정도 매운맛을 중화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조합은 라면에 참치마요 주먹밥 조합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라면에 달걀을 넣어서 먹는 걸 좋아하는데요. 이 라면만 먹기에 뭔가 아쉽다 할 때 주먹밥을 만들어 먹는 것도 좋아요. 밥에다가 김가루, 그리고 잘게 다진 단무지 같은 것들을 넣고 쪼물쪼물해서 주먹 모양으로 만들어주기만 하면 간단하게 주먹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치랑 마요네즈까지 넣어서 만들어주면 밖에서 파는 것과 동일한 맛의 참치마요 주먹밥도 만들 수 있어요. 라면과 함께 먹었을 때 정말 든든해서 배부른 야식으로 한 끼 즐기기가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국의 야식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한국의 야식으로는 치킨, 떡볶이, 피자, 분식 등등 다양한 음식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번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어떤 음식이 제일 먹고 싶으셨나요? 저는 제가 말을 하긴 했지만 오랜만에 떡볶이와 생연어 조합으로 야식을 즐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나라에서 야식을 먹을 때 어떤 음식을 드시는지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늘 남겨주시는 댓글들은 정말 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한국에 놀러 오게 되었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다양한 야식들도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한국의 이런저런 소식을 전하는 팟캐스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요. 안녕.